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민선 7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영월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스튜디오에 최명서 영월군수 나와 계십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올해 1월 초에 신년대담으로 한번 저희 스튜디오 찾아와 주시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한 말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랑으로 우리 영월군정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이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군수님이 네. 생각하시기에 영월군의 2019년은 좀 어떤 해였나요? 2019년은 정말 남다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가 2018년 7월에 시작을 해서 6개월 정도의 준비를 거치고 올 한 해는 정말 그 준비한 것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돼가는 그런 구상을 옮기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볼 때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를 많이 만들어낸 한 해였다. 그래서 올 2019년은 민선 7기 출범 실질적 원년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 또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성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한 해,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월군이 좀 어떤 목표로 한 해를 보냈는지는 이 군정구호를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선 7기 영월군의 구호가 이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인데요. 이 앞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이제 또 주민들이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를 하셨는데 이 목표를 군정구호로 삼으신 뭐 배경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25년이 지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좀 탈피해서 네. 정말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시책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변하고 우리 주민들도 함께 변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의 질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도약해야 되겠다. 그럴 때만이 살기 좋은 영월이 가능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좀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영월군에서 가장 좀 주목한 뭐 사업이나 정책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올해 이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소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군청을 내 집처럼 네.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1층 전체를 오픈형 공간으로 만들어서 민원실을 정말 국민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네. 전혀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연초에 이제 뭐 가서 단순하게 형식적인 어떤 간담회 이런 걸 탈피해서 모든 간부들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읍면별로 군정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네. 듣고, 또 이동군수실 매월 돌아가면서 운영해가지고 그 군정 설명회 때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걸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한 그런 한 해였고요. 네. 다음에 이제 특히 지역 경제의 선순환적,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영월 지역 화폐 카드형 강원도 최초로 발행을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교통복지수단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군 중심 지역을 벗어난 동북권과 서북권에 행복버스라는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이동복지를 네. 대폭 늘린 점, 요금도 6,800원, 제일 많이 내는 6,800원에서 1,200원으로 낮추면서 환승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걸 가장 큰 걸로 꼽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이제 정주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의미 있는 성과나 공신력 있는 수상도 거두셨잖아요. 좀 어떤 성과들 거두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올해 뭐 크고 작은 성과 많이 거뒀습니다. 많이 거뒀고 또 상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상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월군청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됐는데 그 군청 단위에서는 하여튼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국무총리 표창 받고 다음에 이제 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부문에서 경영활동의 혁신적 성장을 1위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47위에서 6위로 올라서면서 혁신적 성장 부분에서 1위를 거뒀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점 과제인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네. 덕포 지역이 확정이 됐고 영월의료원이 도시와 농촌의 의료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진료권을 형성하는 책임 의료기관으로 영평정, 영월평창정선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관광객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관광객이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또 올 여름 휴가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월군에서 지금 다양하게 좀 주목할 것들이 많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앞서서 영월읍의 영흥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또 기대 효과와 현재까지 성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2018년 민선 7기가 출범하던 해에 네.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저희 그 영흥리 별총총 마을로 불립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영월의 학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영월중학교, 영월고등학교, 영월공업고등학교. 네. 그래서 그 지역을 학생 친화형 도시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에 응모해서 그 선정이 됐고, 네. 그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학생 친화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어떤 통학로 정비 그런 것도 하고, 다음에 학생들이 그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꿈터 네.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진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제 영월공업고등학교가 특성화고 해서 이제 한국 소방 마이스터로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내년부터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았는데 전국에서 80명 뽑는데 160명 이상이 와가지고 네.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말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별총총 마을은 학생 친화형으로 또 청소년들이 그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학생 친화형이면서 또 이제 주민 주도형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분들이 이번 마을 꾸미기 위해서 직접 참여하신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뭐 빈집을 철거하는 작업들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것들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는 또 덕포리 역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름이 덕포에 있다라고요. 또 그래서 폐광 지역에 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도시재생 사업은 또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덕포 지역은 이제 과거에 그 태백선 영월역이 있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그 구한마을,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 한양에 궁궐을 짓기 위한 뗏목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이 그 우리 영월읍에서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어서 그 지역에 좀 활기를 불어넣고 또 거기에 이제 특성화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넣어서 지역을 좀 그 활동성 있게 이렇게 좀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슬기.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영월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좋은 점이 강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강에서 자생되는 다슬기를 그 전에 계속 불법으로 채취해가지고 이제 제천 쪽에 나가서 유통이 되던 걸 민선 7기 들어서서 저희들이 이제 내수면 어업허가를 도입해서 다슬기를 허가를 채취를 적법화해주고 그 다슬기의 유통이 영월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그런 어떤 유통망 구축 또는 그 다슬기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음식 재료들 또 다슬기 액기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영월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다시 또 이제 공공기관들 이제 영흥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이 오래된 공공기관들을 이제 덕포 쪽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용역도 함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포 5일장이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그 전국에서 아마 그 강변으로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네. 5일장은 덕포 5일장이 유일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덕포 5일장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식도 같이 넣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월만이 갖고 있는 이런 고유한 콘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덕포를 좀 더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좀 만든다는 계획이신데 또 이 사업을 두고 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좀 이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좀 폐광지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에 있는 구도심에서는 또 이제 상권이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걸 뭐 이렇게 그 영어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그런 뭐 그 구도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큰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공기관도 이전 같은 경우도 이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정말 이제 그 지역에 그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 이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주차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도시재생은 그 어떤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네. 그 일자리 그런 것으로 이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 이 사업 외에도 좀 올해 다양한 걸 하셨잖아요. 좀 군수님 이것만큼은 내가 올해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뭐 그런 사업이 좀 있으실까요? 올해 뭐 정말 그 많은 사업들 우리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영월의료원. 네. 영월의료원 이제 그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영월의료원이 영월평창 정선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네. 지정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병원 규모가 커지는 네. 종합병원으로서의 규모를 갖추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강원 남부권의 중심 도시로서 영월이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영월의 어떤 가장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우려가 있었던 뭐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예, 문제를 의료 격차에 들어가서 네. 이제 정부가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네.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당초 우리 영월 권역이 없었는데 이제 영월 권역을 별도로 이렇게 하나 네. 권역으로 만들면서 영월 정선, 보통 평창 일부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게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올해 이제 연초에 있었습니다만 제천영월 고속도로, 네.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예타 면제에서 빠진 것. 네. 근데 사실 예타 면제는 빠졌지만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게 그나마도 유한이 되고 그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그 내년 봄에 네. 총선 전후로 아마 그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비 타당성이 예타가 통과되는 걸 조건으로 네. 기본 계획, 기본 설계비 이제 10억이 또 엊그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타만 통과되면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뭐 하여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월을 뭐 지나는 고속도로가 뚫린다면 지금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관광 활성화라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쭉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굉장히 하여튼 네. 그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또 그리고 이제 그 태백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제천까지 제천 안동으로 가는 건 이제 열차가 중앙선이 되겠고요. 제천에서 분기에서 영월을 지나서 정선으로 해서 태백까지 가는 건 이제 태백선 열차가 되는데 네. 중앙선 열차가 이제 고속
철도가 놓입니다. 고속철도가 깔려져 있고 이제 내년 연말쯤이면 고속열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제천까지는 한 56분에 청량리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열차를 태백선도 도입하게 되면 영월까지는 뭐 1시간 30분. 네. 그렇게 되면 뭐 획기적으로 지금 열차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1시간 이상을 당겨지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영월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선 태백도 함께 지금 같이 폐광 지역 시장 군수들이 엊그제도 네.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태백선 고속열차 꼭 도입해보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교통인프라 네.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의 제천 영월 구간 반드시 예비타당성 통과해야 되고 내년 연말까지는 태백선에 고속열차를 도입하는 문제를 좀 가시적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될 아주 그런 중요한 한 해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내년 계획도 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또 뭐 정주 여건이나 주민들의 복지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좀 목표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년의 목표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 내년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큰 네. 국가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년도에 그 영월군정의 화두라고 할까요? 그건 청년입니다. 청년. 네. 청년이 희망이다. 네. 이런 모토 하에 청년 영농인, 청년 소상공인, 네. 청년 일자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유지해가는. 이제 요즘 이제 뭐 지역 소멸 뭐 이런 네.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구의 절대수 우리 영월이 이제 4만 정도 되는데 4만이 무너졌니 뭐 조금 넘은 이런 건 의미가 없다. 한 해에 보통 이제 400명 정도 돌아가시고 120명 태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감소가 280명씩 계속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보듯한데 네. 그나마도 지역이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다. 네. 그게 이제 3, 40대. 저희들이 이제 인구 분석을 면밀하게 이렇게 매월 분석하고 있는데 30대가 이제 그 완화라 그러니까 감소폭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거의 정체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0대를 어떻게 하면 늘리느냐. 우리가 1년에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늘린다면 영월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는 도시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행정을 내년에는 청년 쪽에 맞춰서 추진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그렇죠. 키우기 예. 살기 좋은 영월을 예. 만드실 계획이시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학교 문제도 해결되고 네.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들 그렇게 해결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일단 서울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영월 지역을 창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하여튼 청년 일자리에 하여튼 최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할 생각까지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해주신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또한 이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또 일선에서 발로 뛰는 직원들의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국민 여러분 올해도 많은 도움 주시고 그런 덕분에 우리 영월이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월이 정말 청년들이 넘치는 청년들이 정말 정착하기 좋은 청정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월이 정말 강원 남부권의 거점 도시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최명서 영월 군수님과 함께 영월군의 2019년 한 해를 정리해보고 또 영월군의 2020년을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내주신 최명서 영월 군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